네, 이번 시간에는 교통과 산업의 발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면 교통이 발달하면서 산업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런 어떤 교통과 산업 간의 발달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나 물자가 이동하는 것을 교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자, 선생님 잠깐만요. 사람이나 물자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교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동할 때 이용하는 것을 교통수단, 교통수단이라는 결국은 자동차, 기차, 배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겠죠. 교통수단은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발달해 왔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걸어 다녔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기차를 타거나 자동차 그렇게 발달해 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그냥 노를 젓고 아니면 돛담배를 띄웠다면 오늘날에는 우리 프로펠러를 달아서 오는 동력선들이 발달하고 있겠죠.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처음 비행기가 나왔을 때는 프로펠러형 비행기였다면 오늘날에는 제트기 형태로 발달했겠죠. 자, 그럼 이런 교통 발달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어떤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에까지 가는 이동 시간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역 간의 시간 거리가 줄어들었다. 자, 이거는 절대적인 거리가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라 A에서 B 지역에 만약에 걸어서 갈 때는 한 일주일 걸렸다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 차로 가면은 한 두세 시간 정도면 간다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시간 거리가 줄었다는 말이 됩니다. 처음에 이런 시간 거리에 아주 이제 혁명과 같은 일어났던 게 1970년대에 경부 고속도로가 전국토를 1, 2생활권으로 연결했다. 이 말은 1, 2생활권이란 말은 고속국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속국도를 통해서 하루면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이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2004년에 우리 고속철도 KTX죠. KTX는 부산에서 서울까지를 한 2시간 반 정도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번 우리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1980년대에는 수도권의 전철 노선이 연장되고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건설되면서 서울 주변의 여러 도시 간의 시간 거리가 크게 단축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울 주변에 가보면 외곽에 있는 분당이라든가 그런 주변의 의정부라든가 이런 주변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울과 주변 도시가 이런 외곽순환도로나 이런 수도권의 전철, 지하철이죠. 이게 연결되어서 같은 생활권으로서 생활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이라는 경기도 지역까지 이제 서울이 수도권, 서울의 영향권이 다 확대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서울뿐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대구, 광주, 대전, 부산 등과 같은 대도시에도 그런 비슷한 영향을 그러니까 어떤 대도시 주변의 여러 소도시와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단체계로 오른쪽 이제 대구 광역시 생활권에 한번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대구라는 도시가 여기 있어요. 그 대구 주변에 보면 청도도 있고 경산, 구미, 김천 이런 가까운 지역, 이 지역은 대구에서 1시간 정도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단 말은 대구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 근처에 있는 군이나 칠곡에 살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이렇게 연안 초록색 라인 요소는 이제 대구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라는 겁니다. 이 2시간 정도 걸려도 우리가 이렇게 출퇴근은 약간 무리가 있지만 어떤 경제적인 영향권에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요 지도가 나오면 우리 그 지도를 읽는 방법을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제목을 보고 여기에 있는 범례,
예, 법내방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그겁니다. 요 파란색 직접 사용할 거는 대구 그 안을 말하는 것이고, 아까 이렇게 1시간 정도는 통근, 출퇴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옆에 연한 초록색은 어떤 경제적인 영향권을 미친다. 요거는 대구뿐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주변에 있는 양산, 창원 이렇게 뭐 근처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통근과 통합권이 가능한 거, 그 다음에 그 주변 조금 더 넓으면은 어떤 부산의 경제적 영향권이 미치고 있다. 이런 것들 다 비슷합니다. 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 뭐 때문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면서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출퇴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학교도 다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근처의 소도시에서 쇼핑을 하러 부산으로 온다거나, 부산에 이렇게 백화점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모든 이유들이 바로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이 발달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장 발달되어 있는 대도시의 문화시설과 산업단지가 집중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발달하게 되니까 주변의 소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뭐 굳이 그 작은 도시의 어떤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대도시의 문화시설과 산업시설이 더욱더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점점 더 커져 나가고 영향도 확대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면서 또 발전되는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굴뚝이 없는 공장. 굴뚝이 없는 공장. 공해가 없는데 뭐 어떤 그 돈을 벌어 들인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관광 산업입니다. 이런 관광 산업이 발달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동이 자유롭겠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뭐가 재밌더라, 또 뭐가 맛있더라, 이런 걸 정보 수집이 용이하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관광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그 지역에 아주 중요한 어떤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1년에 내로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떤 예능 프로에서 그 1박 2일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1박 2일이라는 프로에 그 연예인들이 어떤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뭐 일어나는 여러 관광 자원을 보게 되면 그게 TV를 통해서 막 유명해지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기 참 좋은 곳이나 그러면서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글로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몰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어떤 뭐 잠자리가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숙박시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볼거리 또 즐길거리를 또 거기서 뭐 어떤 구입을 해야 되니까 편의시설도 발달할 것이고, 음식점 뭐 여러 가지 이런 관광 산업들이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나아가면 그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과 문화를 알려고 이렇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면 보입니까? 우리나라의 관광 수입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광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교통망이라는 겁니다. 교통망, 이렇게 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여기저기 이렇게 거미줄처럼 막 엮여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거물 있죠, 거물, 그런 걸 말하는데, 특히 교통망이라는 것은 교통이 마치 거미줄 혹은 그물처럼 이렇게 막 엮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우리가 어떤 뭐 부산만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저기 주변에 보면 우리가 도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런 도로들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마치 하늘에서 바라보면 거물처럼 막 얽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두고 교통망이 이제 발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렇게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이 발달하는 것은 교통망의 발달을 가져왔고, 교통망이 발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 이런 물자들도 아주 활발하게 이동하고 있다. 그 말은 결국 그 산업화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도시화가 더욱더 촉진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래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도로망과 인구 분포의 변화입니다. 자, 1984년에 보면 주로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이런 수도권과 그 다음에 부산 지역, 뭐 이렇게 대구, 이렇게 큰 도시 중심,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인구가 좀 모여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주변에 보면 도로들도 이렇게, 아마 과거의 도로들도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2013년도에 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도로가 굉장히 복잡해졌죠.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두고 이제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면 그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는 그 교차점들, 이런 지역에 보면 굉장히 도시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특히 수도권 주변은 어떻습니까? 아주 거물망이 촘촘하고 그 주변의 도시들이 발달되어 있고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교통수단과 교통망의 발달이 여러분들 모든 지역이 다 발달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교통수단의 교통망이 분명히 발전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모든 지역이 다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면서 결국은 교통 발달의 혜택을 더 받는 지역과 더 많이 받는 지역과 덜 받는 지역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어떤 아파트 단지나 대형마트,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통이 발달된 지역에 이제 이런 아파트 단지나 대형마트들이 들어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도시 주변에는 고속국도라든가 고속철도 같은 가까운 곳들은 그러니까 그 대도시 주변에 있는 이런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들은 이런 고속국도라는 고속철도 등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산업이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구도 증가될 거고요. 하지만 이런 교통로하고 좀 멀어진 지역 있죠. 좀 떨어진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산업이 발전하고 인구가 몰려드는 그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로가 떨어진 지역에서는 산업이 쇠퇴하고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자세히 보면 대도시는 분명히 끊임없이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구들은 결국은 교통로에 떨어져 있는 시골 같은데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려오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시골에 살고 있는 교통력이 떨어진 그 지역은 자연스럽게 산업이 움츠러들고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 그 교통과 우리 산업과의 관계를 한번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학교에 오면 우리나라의 공업지역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업지역을 배웠죠. 이 공업지역하고 지금 이런 교통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잠깐만 요거 하나 더 봅시다. 자, 우리 이런 고속국도가 건설이 되었는데, 고속국도라는 것은 고속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어떤 각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자,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지역이 있어요. A, B 지역, 그 다음에 C 지역, D 지역, 그 다음에 F 지역이 있는데, 과거에는 A 지역에서 F 지역 가려면 B 갔다가 C 갔다가 D 갔다가 F 갔다면 고속국도가 건설이 되면서 A에서 F로 가는 이렇게 바로 가버리는 길이 뚫려버리는 거죠. 이랬을 때 과연 A와 F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럼 또 B와 C와 D 지역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친구들과 같이 의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사회탐구 4단원 마지막 정리입니다. 우리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나라의